일단 그 저번 시간에 그거 다 했죠.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함수까지 설명을 다 끝냈어요. 상수함수는 임쌤이다 까지 했었고, 넌 또 누구랑 부딪혔냐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우리가 6-3번을 볼 건데, 6-3번을 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함수의 이제 개수를 갖다 물어보는 건데, 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얘를 갖다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4가지 형태의 함수 배웠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그 다음에 뭐? 상수함수, 항등함수까지 배운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수를 맨 처음에 구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첫 번째로 우리가 그냥 함수의 개수를 갖다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다. 그럼 함수의 개수라는 건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의 형태인 거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맨 처음에 일단 예를 들어줄게요. 뭐 x가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이렇게 있고, 그때 y가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가 있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여기는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경우의 수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경우의 수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가지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1이 갔다가 1 갔다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냐 b냐 c냐 d냐 2로 갈 수 있겠죠. 함수는 분명히 뭐야? 함수 정의가 뭐죠? 함수 정의가 뭐죠? 어떤?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에서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의 싸움이 뭐였어요? 벤다이어그램이 아니라 함수의 이냐 아니냐를 갖다 결정되는 게 뭐였죠? 그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y 값이 두 개 이상일 때 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x 값에 y 값이 2개 걸리면 된다고 안 된다? 근데 안 돼. 그리고 하나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없으면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자판기로 생각하자 그랬어? 500원 넣는데 음료수 안 나오면 고장 난 거고요. 500원 넣는데 음료수 2개 나오면 고장 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얘가 대응이 돼야 되니까 얘로 가냐 얘로 가냐 얘로 가냐 얘로 가냐 얘로 가냐 몇 가지가 됩니까? 5가지가 되겠죠. 맞아? A로도 갈 수 있고 B로 갈 수 있고 C로 갈 수 있고 D로 갈 수 있고 E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5가지라 세고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맞니?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 얘가 여기 갔다 와서 얘가 일로 못 가나? 가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죠? 상관없지. 함수냐 함수냐 아닌 거에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얘가 2개로만 안 뻗어가면 되고,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선택이 안 되는 게 없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안 되는 게 없는 것만 되면 되죠.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C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여기로 몇 가지야? 5가지가 되고 얘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럼 4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여기로 몇 가지니까 5가지니까 얘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를 갖다 다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그게 함수의 개수가 돼서 5 곱하기 4개를 갖다 곱한다니까 5의 4승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그럼 이때 숫자 5라는 녀석은 뭘 가리키는 거야? 바로 뭘 가리키는 거죠? 이 y 집합에 있는 공역의 개수를 가리키는 거네. 얘는 뭐라고? 공역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이 4라는 녀석이 가리키는 게 뭐야? 바로 정역의 개수가 되겠네. 4개를 곱했다는 거야. 이 4번을 곱했다는 거죠. 얘는 뭐야? 정역의 개수가 되겠더라. 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맞아?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이때 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야 얘가 갈 수 있는 거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는 거 보면 얘에 대응되는 Y값이 하나는 있어야 되고 2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경우냐 A냐 B냐 C니까 몇 가지야? 3가지죠? 맞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경우도 얘냐니까 몇 가지야? 3가지죠. 그쵸? 이렇게 갖다 생각하자고요. 그럼 얘도 3이 얘냐 몇 가지야? 3가지니까 얘는 이렇게 갖다 생각할게요. 이것도 함수잖아요. 함수 아닌 거예요. 정의 이별되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3의 몇 승?
3승이 됐다는 얘기야. 이거 다 곱하기가 됐고. 그럼 이때 이 3은 뭐냐고. 여기 말하는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이 공역에 갈 수 있는 경우로 가리키니까 분명히 공역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3을 가리키는 게 뭐야? 얘는 정역의 개수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야. 맞아? 그럼 그걸 이제 일반화할게요. 자, 정역이 A1, A2 해가지고 얘가 AN까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공역이라는 녀석은 B1, B2부터 해가지고 뭐야? BN까지 있다는 얘기죠. 맞냐? 그럼 잘 보라고. 야,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런 일반화되어 있는 형태. 그러면 송원아, A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얘는? B1부터 BM까지가 몇 가지야? M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M가지가 될 거야. 세개 갖다 놓고 하나. 그럼 얘도 뭐야? M가지죠, 그렇죠? 맞니? 얘도 뭐야? M가지지. 이걸 썼다 곱하는 거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M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M을 갖다가 N번을 곱하는 거니까 M의 N승이 됐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M은 뭐가 될 거고? 공역의 개수가 될 거고요. 이 N은 뭐가 되는 거야? 이 N은 정역의 개수가 되겠다는 거야. 이해했냐? 오케이? 함수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와 그 다음에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갖다 구하자는 거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점 분명히 1대1 대응인 건 1대1 함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그랬어. 누가 더 큰 범위니까. 얘가 더 큰 범위라 그랬죠. 이렇게. 맞아?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첫 번째 1대1이면서 대응까지 성립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 그럼 얘가 1대1은 뭐라 했다고? x값이 서로 이렇게 모든 x값과 x값이 서로 달라지면 그때 y값도 분명히 뭐 해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1대1 대응이죠. 1대1 함수죠. 그럼 얘는 분명히 이런 녀석의 1대1을 만족시키면서 대응이라는 건 분명히 얘 정의역이 모든 y값들의 대응이 돼야 되니까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녀석의 개수가 서로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서로 뭐 해야 된다고? 같아져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야 1대1 대응을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냐? 그럼 잘 봐봐. 자, x에서 만약에 y로 갔을 때 f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1, 2, 3, 4가 있고 여기 y가 있을 때가 뭐 a, b, c, d, e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상태에서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 구할 수 있냐 없냐? 얘는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지금 얘가 대응되는 녀석이 다 대응. 만약에 1대1이면 얘는 분명히 y값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돼야 되는데 얘가 남잖아. 얘 대응되는 게 없잖아. 그럼 대응이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못 한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지워지면 1대1 대응이 다 대응됐으니까 1대1 대응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야? 1대1 함수야. 이렇게 지워지면 1대1 대응인 녀석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1대1 대응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이해했냐? 오케이? 자, 일단 이 상태를 두고 내가 1대1 다시 x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 여기 1, 2, 3, 4가 있고요. y가 있는데 이런 함수가 있대. 좀 잘 보자고. 1대1 함수. 먼저 함수의 개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얘 가지고 함수의 개수를 볼게. 야,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뭐야? a, b, c, d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2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라고? 5가지. 3도 몇 가지? 5가지. 4도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얘 5가 분명히 공역의 개수고 정의의 개수가 4승이 되겠다. 이렇게 쓴 거야. 맞아. 이게 함수의 개수죠.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라는 건 봐봐.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여전히 몇 가지야? 5가지야. 맞아? 그래놓고 얘가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야. 근데 분명히 1대1 함수라는 건 뭐였어? x값이 서로 다르면 y값이 뭐 한다고?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2는 여기로 갈 수 있냐 없냐? 없지. 얘가 여기 선택했는데 얘가 여기 선택하면 1대1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b를 뺀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4가지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해질 거라는 거야. 뭐 여기든 여기도 아무 데나 가면 되죠. 맞아? 자, 이번에는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분명히 A, B를 못 가지. 그치? 이제는 몇 가지 갈 수 있다고? 3가지를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4는요 얘 못 가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고 이렇게 가니까 이거 1대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다 곱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됐냐? 이게 1대 함수겠습니다. 만약에 1대 대형이라고 한다면요 1대 대형이라고 하면 일단 조건 자체가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서로 뭐야 된다고? 같아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대응되는 것들이 모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니? 이해됐니? 그럼 이제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셌으니까 이게 같다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럼 2는 얘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잖아, 그치? 그럼 A, B, C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고요. 맞니? 그 다음에 이제 3은 A랑 C를 못 가잖아. 몇 가지? B, D로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된다. 이렇게 1부터 4까지의 곱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4팩토리얼 이렇게 나중에 배워. 그래서 결국은 1대1 대응은요 팩토리얼이야. 결국은 1부터 몇 가지 곱이 될 거니까. 맞니? 맞아? 1대1 함수는 그냥 뭐야? 숫자대로 작아지는 형태로 이제 곱해주면 된다고요. 이해됐어? 한 번 더 해볼게요. 봐봐. 1, 2, 3, 4, 5가 있고 A, B, C, D, E, F가 있어. 일단 1대1 대응 조건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만약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의 개수나 1대1 함수의 개수나 똑같은 겁니다. 이해냐?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가 될 수 있으나 1대1 함수는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냐? 뭐 표시를 이 새끼도 대답 안 해. 죽는다 진짜. 그럼 얘 1이라는 수 분명 갈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몇 가지? 다섯 가지 세고 1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2는 얘 못 가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로 갔다 생각하고 네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3은 얘 못 가니까 몇 가지?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얘 못 가니까 두 가지로 세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한 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뭐 한다고? 5부터 1까지의 곱이라고. 그게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팩토리얼인 거야. 1부터 5까지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 개수를 구하시면 5개니까 그냥 5팩토리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5팩토리얼 뭐라고? 1부터 5까지 하려고요. 그래서 5팩토리얼은 120이 되는 거야. 오케이? 1부터 5까지의 곱은 120입니다. 이해했어? 나중을 위해서 너희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거 팩토리얼은. 근데 어쨌든 팩토리얼은 뭐라고? 1부터 5까지의 곱이 될 거야.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의 곱이 될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서도 분명 1대1 함수를 구할 때 봐봐. 1대1 함수를 구한다고 할게요. 그럼 일반화 시키는 거야. 이해했죠? 자, 1대1 함수는 분명히 얘랑 개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맞니? 얘랑 개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은 A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 M가지가 되겠죠. 우리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맞아? 그럼 이제 A2는 분명히 1대1이니까 얘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얘가 가면 안 되지. X값이 다를 때 Y값도 뭐 해야 되니까? 달라져야 되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얘를 못 가니까 분명히 나머지 녀석 N 마이너스 몇 가지? 1가지가 될 거고 1로 갔다고 생각하죠. 그럼 A3, 만약 여기 A3가 있었다면 A3는 분명히 얘랑 얘를 못 가고 나머지들을 갈 수 있으니까 총 M개에서 2개를 뺀 만큼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얘는 뭐라고? N-2가지가 될 거라고. 그럼 땡땡땡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M 빼기 뭐가 되냐면 봐봐. 1일 때 0을 뺐고 2일 때 1을 빼고 3일 때 2를 뺐어요. 그러면 N일 때는 여기 N-1을 갖다 이렇게 빼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의 개수는 결국은 M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M에 빼기 N-1까지 곱하기가 바로 1대1 함수야. 이해냐? 이해했어? 네.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자, 1대1 대응인 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분명히 얘와 얘의 개수가 서로 뭐여야 돼? 같아져야 되죠. 그리고 1대1 대응 함수는 분명히 내가 뭐라 했어? 팩토리얼이라 했습니다. 1부터 어떤 것까지의 곱이야. 그럼 잘 봐봐. n하고 m하고 서로 이제 같은 경우일 때만 내가 1대1 대응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그때 경우는 얘랑 똑같을 거야. 가지수는 m부터 하나씩 줄어들 거니까. 맞아 아니야?
근데 n 대신에 내가 m을 여기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그럼 m 빼기 n이니까 뭐가 돼? 지워지면서 뭐가 돼? 1 되겠네요. 그래서 1부터 m까지 합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m 팩토리얼이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많이들 구분을 못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야 조금이라도 미식적인 경우가 지금 있냐? 조금이라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 근데 니네들의 지금 표정은 뭐냐면요, 아 씨발 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게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듯한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이 들어. 아니야? 다 이해했어? 다 이해했어? 좋아. 야 그럼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까지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 거야? 항등함수의 개수가 있겠죠. 맞아? 항등함수에 뭐라고? 개수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너네 잘 생각해보면 항등함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 항등함수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y는 x라 했지. 이건 뭐 어떤 경우든 간에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야. y는 x라밖에 함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잘 봐봐. 왜 그런지 볼게. 여기 1, 2, 3, 4가 있어요. 여기도 1, 2, 3, 4가 있대. 이렇게. 항등함수라는 건 다 자기 자신에게 선택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일 거 아니야. 얘가 갈 수 있는 경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되죠. 맞아?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함수니까 얘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개야.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네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쉬워. 이런 것들은 상수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얘가 분명히 y는 c야. 그럼 봐봐. 내가 x라는 녀석이 이렇게 1, 2, 3, 4가 있고 얘가 y라는 녀석이 있을 때 얘가 분명히 뭐 1, 2, 3, 4, 5가 있다고 치자. 상수함수는 뭐라 했어? 임셈이라 했지? 얘네들이 이 여자들이 다 나한테 빠져가지고 뭐 하는 거다? 누군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이 얘를 선택하는 경우 있고 얘를 선택하는 경우 있고 얘를 선택하는 경우 있고 얘를 선택하는 경우 있고 얘를 선택하는 경우 있으니까 몇 가지야? 5가지네요. 맞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면 몇 가지야? 4가지네요. 이렇게 줄어들면 몇 가지야? 3가지네요. 이렇게 줄어들면 몇 가지야? 2가지네요. 이렇게 줄어들면 몇 가지야? 1가지네요. 맞아? 결국은 상수함수의 개수는 누구랑 똑같아? 이 공역의 개수랑 똑같네요. 맞니? 그래서 얘 공역이 총 몇 개니까? m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몰빵하는 거야, 일로. 오케이? 모든 녀석의 x값이 y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y는 무조건 뭐니까? c니까. y는 c라고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다 하나의 값으로 뭐야? 고정이 된다는 얘기야. 야, 그래서 y는 3이라는 녀석이 있어. 그러면 y는 3이라는 녀석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얘들아. 1, 2, 3. y는 3이잖아. 맞니? 그럼 x를 얘를 선택해도 3이고 얘를 선택해도 3이고 얘를 선택해도 3이잖아요. x를 얘를 선택해도 3이고 얘를 선택해도 3이라는 거야. 한쪽으로 다 몰린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녀석이니까 결국 얘로 몰리냐 얘로 몰리냐 얘로 몰리냐 얘로 몰리냐 경우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수함수라는 녀석은 분명히 뭐라고요? 공역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얘는 저 공역의 개수가 m개니까 얘는 바로 m개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했냐?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조건이 붙어. 이제 이런 문제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있다고 치자 거야. 잘 봐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뭐 그림이 기초졌어. 여기 뭐 1, 2, 3, 4 이렇게 있고 y로 갔을 때 뭐 2, 뭐 a, b, c, b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때 이렇게 넣은 게 뭐냐면 자, 얘는요 첫 번째 조건은 이 f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첫 번째는 x1과 x2가 서로 다른다고 했을 때 f x1은 f x2가 되고 두 번째는요 f 2는 c가 되는 경우에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 맞아? 이래? 그럼 일단 얘가 가리키는 말은 무슨 말이야? 1대1 함수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1대1 함수인데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서로 뭐해? 똑같잖아요. 그럼 분명히 얘는 1대1 대응을 말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맞니? 아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떤 조건이 들어갔잖아. 맞아? F2는 뭐야? 무조건 C로 고정이 됐다는 얘기야. 이거는 이미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2는 뭐야? 그냥 C로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그래 놓고 뭐 하면 돼? 이제 1대1 대응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면 돼. 그럼 1은 여기로 가면 돼? 안 돼? 1대1 대응이니까 안 되죠. 그럼 A냐 B냐 D냐니까 몇 가지? 세 가지가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가. 보내버려. 신경 쓰지 않게. 그럼 이제 3은요. A냐 D냐 몇 가지? 두 가지. 보내버려. 그럼 얘는 몇 가지? 한 가지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했냐?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함수겠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조건들이 이제 더 들어가면 뭐 하겠어?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생길 거라는 얘기야. 이해니? 하지만 이 기본꼴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배운 함수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함수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증가함수도 배우긴 배웠는데 증가함수는 지금 너네들이 계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증가함수는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6-3번을 풀어보겠다는 거야. 6-3번. 자, x에서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얘가 a, b, c고요. 얘가 뭐라 그랬어? 1, 2, 3이라 그랬대. 맞니? 맞아? 근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야,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공역의 개수에다가 정역의 개수를 하라는 얘기야. 그럼 3에 3승 되겠죠. 얼마야? 27. 왜 그렇다고? 얘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맞니? 그래서 3에 3승이 된다는 얘기야. 대답을 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거 뭐라 했어? x에서의 y로의 뭐야? 1대1 대응의 개수네요. 그거 뭐라 했어? 3팩토리야. 오케이? 얘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갔어요? 얘는 여기 못 가고 여기 두 밖에 못 가게 하는 두 가지. 갔어요? 그럼 당연히 얘밖에 못 가는 거 한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니까 3팩토리얼 되겠더라. 그래서 1대1 대응은 팩토리얼이더라. 이해했냐? 자, 6-5번은 너네들 바로 풀어봅시다. 바로 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노래할 거야 같이 멀어지는 순간 너에게 노래 불러요 노래할 거야 가사노래에서 자, 다 구했나요? 다 맞추셨죠? 어렵지 않죠?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여기 파트가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자, 이제는 함수를 지금 하나만 했잖아, 그치? 맞죠? 이제는 함수를 갖다가 2번 이상을 하는 패턴을 배우는 거야. 그게 합성함수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죠. 사실 이 전 내용들은 이미 너네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배운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건데 여기 합성함수는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 합성함수를 배우기 이전에 선생님이 뭐부터 먼저 설명할 거냐면 항등원과 역원의 개념을 조금 설명할 건데 이게 너네들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내용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이 항등원과 역원을 너네들이 이해를 해야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어요. 자, 항등원과 역원의 개념은 사실 너네들이 지금 이미 다 배운 내용인데 이 용어를 안 배웠을 뿐이야. 자, 항등원과 역원이 뭐냐면 일단 항등원부터 갈 건데 항등원이라는 건 뭐야? 어떤 임의의 A 값이 있는데 이런 거죠. 어떤 항등원이라는 건 연산에 대한 어떤 값을 가리키는 건데 예를 들어 덧셈이라는 녀석에 대한 항등원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등원이라는 녀석의 내용은 이거야. 어떤 녀석과 임의의 값과 항등원을 연산을 하잖아요. 그게 덧셈이 되든 곱셈이 되든 뺄셈이 되든 나눗셈이 되든 여러 가지 연산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간에 임의의 어떤 A 값과 항등원을 연산을 하면 임의의 A 값, 즉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녀석이 항등원이야. 그럼 너네 잘 보면 덧셈이라는 녀석은 A랑 어떤 항등원을 보통 2라고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얘를 더했을 때 A가 나오는 녀석의 값을 우리가 항등원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덧셈이라는 연산에 대한 항등호는 0이 되는 거야. 왜? 1 더하기 빵도 오니까 1, 2 더하기 빵도 뭐예요? 2, 마이너스 2 더하기 빵도 뭐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드는 녀석 얘네들이 뭐라고? 항등호는 된다고요. 그럼 덧셈이라는 대한 연산에 대한 항등호는 얼마나 되는 거야? 빵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근데 이번엔 여건을 구할게. 그럼 여건의 의미는 뭐냐면요, 특정한 어떤 A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녀석의 계산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값에 성립되는 녀석이 아닌 거야. 여건이라는 건 이거야. 어떤 녀석의 어떤 특정한 A 값이 있어. 그 특정한 A 값과 여건을 연산을 하면 항등원을 나오게 하는 녀석이 여건이야. 그 우리가 분명히 덧셈이나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찾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이 있을 때 이 녀석과 어떤 여건 X를 X라고 표현하고 항등원 2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녀석의 특정한 값과 여건 X를 연산을 하면 뭐가 나오게 한다고요? 항등원이 나왔는데 덧셈에 대한 항등원 뭐였어? 빵이었잖아요. 맞아? 그랬더니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됐더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2라는 녀석의 여건은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이 X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의 여건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3에 대한 여건은 3과 분명히 여건을 더하면 빵이 되잖아. 그치? 항등원이 나오게 되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아니야. 다시 4에다가 어떤 여건을 연산하면 뭐가 나온다고?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녀석이니까 X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4가 된다고. 그럼 잘 봐. 너희들이 이런 특징을 좀 볼 수 있겠죠. 여건은 모든 A 값에 성립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항등원은 무조건 뭐야? 하나야. 맞아? 덧셈이라는 녀석의 항등원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여건은요, 그 값에 따라 여건이 지금 달라지고 있네. 이해?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을 너네들 지금 언제 배웠냐면 이미 방정식에서 배웠잖아. 방정식 배웠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2 플러스 x는 만약 0이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등식의 성질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잖아. 그치? 근데 그 등식의 성질은 얘랑 x랑 어떤 값을 더했을 때 얘가 일단 좌변에 x가 나오려면 얘랑 항등원을 더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자기 자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갖다 보면 항등원을 만들려면 여기다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해줘야 되지. 맞아? 근데 이렇게만 하면 식이 바뀌니까 여기도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해주는 거야. 이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고? 0이 되고 거기다 x를 더했을 때 어떤 녀석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게 방정식을 푸는 어떤 원리가 되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항등과 여건의 개념인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하는 거고 너네들이 너무 뭐야?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항등원은 어떤 임의의 값과 항등원을 연산하면 뭐 한다고?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항등원이에요. 여건은 뭐라고요? 어떤 특정한 값과 여건을 계산하면 뭐야? 항등원을 나오게 하는 녀석이 분명히 여건이야. 그럼 여건을 구하려면 무조건 뭐부터 구해야 돼요? 항등원을 구해야지만 알 수 있겠네? 여건과 계산하면 항등원이 나와야 되니까. 맞아 아니야? 이해돼? 뭔말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잘 봐봐. 내가 어떤 임의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 일단은 이런 녀석이 있어. A 백설표 B라는 어떤 연산이 있는데 얘네 둘은 뭐냐면 둘을 더해주고 둘을 곱해주고 더해준 다음에 빼기 1을 하래요. 이런 연산이 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그때 항등원에 대해서 이 녀석 성립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설표라는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구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야 여기 항등원 덧셈에 대한 연산에 항등원 구했을 때 얘가 0이면 야 A 플러스 0인 거랑 0 플러스 A인 거랑 뭐야? 똑같지. 맞아?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뭐야?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럼 얘도 분명히 A라는 임의의 A라는 연산과 어떤 값과 항등원 2를 연산했을 때 뭐가 성립하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맞아? 그때 연산은 분명히 뭐 한다고? 앞에 녀석과 뒤에 녀석을 곱해준 다음에 앞에 녀석과 뒤에 녀석을 더해주고 빼기 1을 한다고. 이해했냐? 그래서 이 항등원 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항등원 2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 하는 거야? 분명히 뭐 하는 거야? 이 방정식 어떤 녀석의 등식을 풀어내야 되겠지. 맞아? 근데 얘랑 항등원을 연산하면 뭐가 된다고요? A가 될 거라고요. 자기 자신이니까. 문자 많은 거에 현혹되지 마 얘들아. 지금 말을 잘 따라와봐. 어떤 녀석과 항등원을 연산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얘는 항등원의 원리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이 백설표라는 연산에 대한 정의를 쓴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런 등식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보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A가 될 건데
내가 분명히 이거 등식을 풀려고 할 거야.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잖아, 그치? 맞아? A도 모르고 E도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분명히 이미 A라 그랬어. 그럼 A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지. 그럼 빨리 우변이 A가 1차식으로 표현했을 자변도 뭐야 돼? A가 1차식으로 표현해줘야 되죠? 그럼 무슨 A 플러스 모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얘는 분명 2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 플러스로 바꾸자 이렇게. 플러스로. 뭔가 좀 이상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플러스로 바꿔줬어 이렇게 다. 지금 플러스 바꿨을 때 얘가 분명히 마이너스 씁시다. 뭐야? 병신 아니에요? 자, 봐봐. 그럼 분명히 얘가 뭐야? 앞에 있는 이 녀석은 1이 나와야 되고요. 맞아?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빵이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에이, 지우자, 이제. 오씨, 오랜만에 했더니 까먹었다. 자, 이렇게 지웁시다. A가 나는, 자, 이렇게 지워주고, 얘를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 A를 지워주고 나면, 분명히 A 플러스 2가 되는데 이 값이 빵이고요. 얘 자변이 A가 1차식으로 만들면 2A 플러스 2는 빵이 될 거고, 얘는 0 곱하기 A 플러스 0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2가 뭐가 됩니까? 0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설편한 연산의 항등원도 얼마 되는 거야? 0이 된 거야. 이해했냐?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너네들이 이런 가정이 안 나오잖아. 옛날에 나왔는데 니네는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의미만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값이 뭐였어? 항등원은? 그래서 어떤 특정한 A 값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뭘 구하는 거야? 이번에 여건을 구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여건을 연산을 하고 얘도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고요. 그때 이 값은 분명히 항등원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고요. 맞아? 그게 여건이라 했어? 여건이 뭐라고요? 특정한 A 값에 대해서 여건과 연산했을 때 뭐가 나오게 하는 거?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럼 일단 백설표의 연산의 정의를 쓰면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 뭐야? 곱해주고 앞에 있는 녀석과 뒤에 있는 녀석 더해준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빵이 되겠네. 맞냐? 이해했지? 그럼 얘는 분명히 이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x가 난 뭐야? 특정한 a값이 결정이 되면 특정한 값이 결정이 되면 x도 뭐야? 특정한 값이 결정이 다지. 맞아? 특정한 a값이 결정이 되면 얘도 특정한 x값이 결정이 나니까 얘는 특정한 x값에 대해 뭐야? 방정식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 방정식 풀 때 분명히 한쪽은 x로 묶어놓고 한쪽은 뭐야? x가 아닌 녀석 바꿔줘야 되겠죠. x가 1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여기서 잘 봐보세요. 얘가 분명히 x 앞에 붙은 녀석이 분명히 개수가 미지수잖아, 그치? 함부로 나누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a 플러스 1이 뭐인 경우냐? 0인 경우랑 a 플러스 1이 뭐인 경우? 0이 아닌 경우 나눠줘야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1이 0일 때는 a가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변은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빵이고 우변은 1이잖아. 성립하니 안 하니? 안 하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백설표란 연산에 대한 여건은 없는 거야. 값이 만족되는 값이 없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 0이 아닐 때는 물었습니다. x는 a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의 여건을 구하라 하면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여건이 되고요. 3에 대한 여건을 구하라면 3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건이라는 녀석은 존재할 수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항등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해했어? 오케이? 너희들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자, 항등원이 다시 한번 뭐라고 설명해? 항등원이라는 건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거 이거야. 어떤 임의의 값과 항등원을 연산시키면 뭐가 된다고? 자기 자신이 될 거라고. 그때 교환법칙도 뭐 하더라? 성립이 되겠더라는 거야. 어떤 임의의 값과 뭐야? 항등원을 연산시키면 뭐 한다고?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녀석이 항등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건이라는 녀석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값과 여건을 연산시키면 뭐가 나오게 하는 거야? 항등원을 나오게 하는 녀석이 여건인 거야. 근데 그 여건은 때에 따라서 어떤 이 값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뭐만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야. 항등원이 뭐라고?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뭐라고? 이미 이미 어떤 값과 항등원을 연산시키면 자기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녀석이 항등원인 거야. 근데 걔네 둘의 연산은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 맞아? 여건이 뭐라고? 어떤 특정한 값과 여건을 연산하면 그렇지 항등원을 나오게 하는 녀석이야. 걔도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고요. 이해했냐? 이걸 머릿속에 꼭 인지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이 전체적인 이런 내용의 흐름을 알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항등원이라는 녀석이 뭔지 여건에 대해 뭔지만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어떤 임의의 값과 항등원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여기 이 동네 너무 지긋지긋해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뭐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어. 그럼 잘 봐봐. 내가 이제 합성함수를 설명하면서 합성함수라는 연산인데 이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항등함수야. 합성이나 연산에 대한 여건이 역함수입니다. 의미 자체가. 너네들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조금 더 그 정의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잘 봐봐. 합성함수 나와볼게요. 자, 합성함수라는 건 이거야.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f가 이렇게. 맞아? 근데 한 번 더 한 거야. y에서 뭐야? z로 가는 녀석의 함수 g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봐봐. 야, 우리가 얘에 대한 정의역에 대한 원소를 스몰 x라고 논다 그러면 분명히 이 y에 대한 연산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첫 번째 표현입니다. 얘는 y라고 놓을 수 있겠죠? 맞아? 근데 우리가 이 y를 갖다가 이렇게 써도 되잖아. f에다 x를 집어넣었을 때 y값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맞니? 이해되지? 이 식이 여기까지 나타내는 녀석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표현한 y는 fx잖아 얘들아.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게 이거고요. 이해하지? x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함수값이 y가 되더라는 거고 그때 분명히 얘에 대한 어떤 이 녀석에 대한 또 분명히 뭐야? 공역으로 가진 녀석의 원소는 z라고 한다 그러면 얘도 이 z를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g라는 녀석의 함수에다 y를 집어넣은 거잖아. 그때 얘가 정역이 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이잖아요. 맞니? 그럼 g에다가 이 공역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식을 표현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z는 뭐야? g, y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결국은 이 z라는 녀석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y가 뭐라 그랬습니까? fx라 그랬죠. 맞아? y 대신 여기다 fx를 씹어넣으면 g에 f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 그 값이 z도다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뭐라고? 이게 합성함수야. 그러면 f라는 함수를 거쳐서 g라는 함수를 두 번 한 겁니다. 이해냐? 그래서 이 z도라는 녀석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g 도트 f의 x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게 합성이라는 녀석의 표현이야. 이해했냐? 이해됐어? 여기다 이렇게 가로 좀 쳐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합성이야. 이게 이런 녀석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 거고 한 번은 더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합성이라는 녀석의 연산인 거야. 이해했냐? 근데 잘 봐봐. 처리 과정은요. g 도트 fx인데 분명히 처리 과정은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쓰긴 쓰는데 얘는 좀 싸가지가 없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얘로 바꿔줍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면 좀 싸가지가 없는 표현이니까 뭐라고? 무조건 얘로 바꿔주라고요. 그럼 이 합성함수를 이해하는 가정의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가정이고 그때 두 번째 식의 표현은 얘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을 함수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맞아? 이해됐냐?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g 도트 f의 x라는 요 녀석이 지금 이게 합성이라는 연산의 표현이야. 이게 동글뱅이가 합성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 녀석은 분명히 뭐야? gfx가 되겠더라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gx 이 gx라는 녀석 이 x 대신에 얘 대신에
f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합성함수 gfx를 뭐라고 생각하자고? 이렇게 네 번째 말로 표현을 하자고요. 다시 뭐라고? gfx라는 거 뭐라고요? g.fx는 싸가지 없는 표현인데 이렇게 바꿔주라 했어. 이 gfx는 단순히 뭐라고? gx에서 이 x 대신에 f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져 얘들아.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얘들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x 플러스 3이 있고요. gx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 있다는 얘기야. 맞니?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g.f의 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쓰면 좀 싸가지가 없는 표현이 어떻게 알았다고? g의 fx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맞아? 그럼 얘는 분명히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fx를 집어넣은 거지. 맞아? x 자리에다 뭐 한 거라고? fx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x일 때 x제곱이니까 얘는 fx라는 거 여기다 fx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x 자리에다 그대로 fx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맞아?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f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맞냐? 근데 fx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x 플러스 3이라 했지. 그럼 그대로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바로 g.fx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냐? 자 이번에는요 f.g의 x를 구해볼게. 아마도 위치를 바꿨다는 얘기야, 그치? 얘네들 위치를 바꿨다는 얘기야, 그쵸? 이번에 얘도 뭐야? 싸가지가 없는 표현을 했어. 어떻게 바꿔주라 했다고? f의 gx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고? x 자리에 뭐야? gx를 집어넣을 때 y값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빨리 x일 때 x 플러스 3이니까 fgx라는 건 여기다 gx를 집어넣은 거지. 맞니? 맞아 아니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얘는? gx 플러스 3이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근데 gx가 뭐라 했어? x 제곱을 했을 때는 x제곱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f.gx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야. 야 그러고 보니까 얘네랑 간이 틀리네. 틀리지? 맞아? 이걸 토대로 합성함수의 성질을 갖다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합성함수의 성질을 너네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f.g라는 녀석과 g.f 즉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요. 자 f.g.h 이게 있어. 근데 얘를 먼저 하든 f.g.h에서 얘를 먼저 하든 똑같다는 얘기야. 이런 거 우리가 뭐래?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합법칙은 성립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봐봐. 세 번째가 바로 f. 어떤 i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얘랑 합성을 시켰더니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 녀석이 바로 f인 녀석이 나왔대. 우리가 아까 배운 개념으로 이 i가 뭡니까? 합성이나 연산에 대한 뭐야? 정훈아? 합성이나 연산에 대한 뭐야? 항동원이 된다니. 합성이나 연산에 대한 뭐라고? 항동원. 그게 뭐야? 그 ix가 바로 우리가 아까 말하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항등함수는 합성을 시켜도 뭐야? 자기 자신을 만들게 해준다는 얘기야. 야, 잘 생각해봐. 야, 우리 이렇게 쓰면 좀 싸가지가 없는 편이니까 우리 어떻게 쓰라 했어? f에 ix 이렇게 쓰라 했죠. 맞니? 근데 ix가 뭐라 했어요? x니까 뭐야? fx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냐? 이해했어? 그래서 합성이란 연산에 대한 항등원은 뭐가 된다고요? 항등함수인 y는 x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합성이란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y는 x라는 항등함수라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할 줄 알아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이 풀 수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F 도트 G를 했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때 얘가 F가 딱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딱 보고 아니면 G 도트 F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냥. F 도트 G를 했더니 F래요. 그럼 G는 뭐라는 얘기야? 항등함수니까 GX는 X다라고 쓸 줄 아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합성을 연산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겠다는 얘기는 이 G는 뭐가 된다고? 항등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등원은 항등함수라으니까 얘는 GX가 X가 되고라는 거야. 이런 걸 판단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걸 갖다 뭐야? 너네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항등원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면 이걸 갖다 눈에 잘 보이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그냥 암기해야 돼. 항등원의 내용을 모르면 그냥 얘랑 교환법칙 성립하고 자기 자신에게 나오게 하는 녀석이 그냥 얘가 X네 이렇게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암기해야 되잖아.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근데 항등원의 녀석의 의미를 알면 어떤 항등원과 임의의 값과 어떤 녀석이 항등원을 연산하면 자기 자신 나오게 하네. 그런 녀석이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원을 얘기를 했네요. 맞아? 그랬더니 얘랑 연산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네. 그럼 얘는 뭐야? 항등원이네. 그럼 합성이나 연산에 대한 항등원은 뭐라 했어? 항등함수라 했어. 그게 X가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야? 아니야? 둘 다 암기하는 거야?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하네. 이거 갑자기 자, 이해했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합성함수 연산이야. 교환법칙 성립 안 되고 결합법칙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녀석과 연산하는데 자기 자신 나오면 합성이나 연산의 항등원이고 그때 그 항등함수는 항등원은 합성이나 연산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가 배운 아까 항등함수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의 종류를 배운 겁니다. 이해했냐?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기 관련된 문제들을 쭈쭈쭈쭈 풀어보는